뉴스룸이 끝나면 이어집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 뉴스월의 강정입니다. 오늘도 댓글 이벤트 있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실 거죠? 두 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 이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썰전 라이브에서 종종 뵙곤 했었는데 네. 뉴스룸 개편 뒤엔 제가 처음 뵙는 걸로. 네, 네. 아마 JTBC에서는 월요일 아침에 항상 맞아요.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갑자기 자기 PR을 하시니까 네. 아침에 상암동 클래스에 맞아요. 고정적으로 나오고 계시고 맞아요. 네. 오늘 또 휴일까지 이렇게 함께 네, 조충- 월요일엔 꼭 봐주십시오. 아니 오늘 많이 봐주셔야죠. 네네, 오늘도 거긴 많이 거기고 여긴 여기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오늘 좀 네. 저에게 충실해 주세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이슈 한번 빠르게 짚어볼게요. 보여주시죠. 네, 의자에서 자꾸 소리가 나네요. 명태, 금태. 명태, 금태. 네, 명태는 아는데 명태 아세요? 금태. 네, 제가 그럼 또 여쭤봐도 돼요? 네네네. 얼리면 뭐예요? 동태. 동태. 혹시 말리면 뭐예요? 북어. 북어 맞아요. 맞아요. 네. 얼렸다 녹였다 막 하면 뭐 어떻게 돼요? 그걸 황태. 황태라고 해요. 네. 코를 꿰서 말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코다리. 꼬다리까지는 아시네. 새끼, 아니, 새끼 아니 명태 하나만 뭐죠? 물어보신다면서요. 마지막 지금 몇 하나만 개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네. 새끼 명태는 뭐라고요? 새끼 명태요? 네. 세태. 아니, 그걸 딩동대. 그걸 노가리라고 해요. 아, 노가리. 그걸 노가리라고 해요. 아, 그게 노가리예요? 네. 오. 그런데 이름이 많이 붙었죠? 금태까지 붙었습니다. 아, 이건 뭐예요? 그럼 금요일에 먹는 금요일에 드세요. 하얗게 지으면 백태? 그럼 일요일에 먹으면 일태가 일태, 되네요. 토태. 네. 토요일 날 먹으면 토태. 네. 우리 죄송합니다. 금배추라고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금값이 됐다. 아, 그 금자예요? 그러니까 이 명태의 오. 종류가 많은 만큼 뭐 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볶음도 있고 요리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그런 식자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식자재 값이 너무나 비싸져서 오. 특히 전쟁 이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만 해도 대략 2,000원대에 머물던 그 명태가 지금은 3,500원대를 훌쩍 뛰어넘었죠.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금태라고 합니다. 아, 예. 왜 말씀하셔서 웃으세요? 너무 재밌어서. 제 개그가 좀 네, 이쪽 취향이죠? 좀 통했어요. 약간 네, 교수님들 네. 취향이에요, 제 개그가. 아재 개그 잘하시네요. 네, 격조가 높아요. 아, 제가 눈에 띄는 댓글 하나만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네. 강지영은 뿔태. 아, 뿔테요. 이분 기억해두세요. 우리 PD님, 뿔테. 작가님 기억해두시고 네. 강지영은 뿔태 그분. 제가 그러면 하나 더 해봐도 될까요? 네. 23년에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는데 음. 유독 성장세가 부상하는 권역이 있어요. 그 지역, 권역. 그거를 무슨 태라고 할까요? 이건 웃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웃긴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진지한 겁니다. 진지한 것 같아요. 예. 지식 퀴즈. 예. 모르겠어요. 아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음. 우상향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네? 왜 우상향이에요, 근데?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잖아요. 네. L자로 이렇게 꺾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이 고물가로부터 좀 피해 나갔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지역들이 베트남, 필리핀, 태국, 젊은 인도네시아. 나라들이 예. 좀 있네요. 이런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고물가를 좀 피해 나갔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높고요. 또 재밌는 거 한 가지 뭐냐면 지금 리오프닝 시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해외 출국자로만 비교해 볼까요? 해외 출국자가 몇만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달에. 선생님 원래. 왜 자꾸 저한테 저 약간 오늘 수업 듣는 기분이 네. 자꾸 선생님 공부하시죠. 공부 많이 해오지 네, 않았어요. 알겠어요. 네. 제가 퀴즈를 드린 건데 한 달에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250만 명씩 나갔거든요. 네. 근데 거의 0이 됐다가 네.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135만 정도. 들어오는 게요? 입국 출국자가. 출국자가. 아. 그러니까 그게 결국 리오프닝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아태 지역은 이제서 리오프닝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지역들이 뭐예요? 관광산업 지역.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우상향하니까 기업들의 신시장 지출을 좀 노린다거나 공급망을 좀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어떤 전략적인 기지, 요충지로서 그래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주제랑은 좀 벗어나지만 갑자기 떠올랐어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명태, 금태 짚다가 여러분 아태까지 왔어요.
뿔테 넘어서 아태까지 네, 왔습니다. 네. 오, 그래도 아태 지역이 좀 오르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투자도 번째, 괜찮아요. 투자도. 투자하기도 괜찮다. ETF 투자 있잖아요. 어. 아시아 태평양 ETF 투자 관점에서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음. 세계 경제가 L자로 꺼져가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우상향한다. 투자 관점에서 괜찮은 영역입니다. 그렇죠. 네. 성장세가 있으니까. 대본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프리한 네. 유튜브 네. 채널이니까. 좋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금리 인상 이제 끝. 요건 좀 호재예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음표잖아요. 아, 느낌표가 아닙니다. 이제 끝났나? 이거군요. 네. 끝인가? 끝이 그러니까 아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그게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지 동결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근래 들어 기준금리를 인상하다가 베이비 스텝이죠. 0.25%포인트씩 조금씩 인상하다가 빅 스텝으로 전환했죠. 0.5%, 0.5%. 맞아요. 그러다가 베이비 스텝으로 또 전환했어요. 0.25%.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고 하죠. 속도 조절에 들어갈 때는 항상 정점에 이르기 직전에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인상을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쉬었다가 인상하는 거. 이것도 속도 조절에 들어가요. 그래서 쉬었다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고요. 금리를 인상한다 아니면 동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정말 고려해야 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많죠.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런 금통위 위원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보면서 판단할 텐데 그 판단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좀 꼽아본다면 하나가 물가고 하나가 경기예요. 두 가지로 꼽아본다면. 근데 물가는 여전히 높고 명태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하니까. 쫓아가야 되니까. 예. 우리는 계속 동결하니까. 환율도 올라가니까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고 환율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가를 또 못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다 수입해다가 수입해야 오니까. 에너지 비싸지니까. 원자재, 그렇죠. 우리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입액이 22년에 7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강달러가 계속 야기될수록 수입 물가를 못 잡으니까 우리나라 물가를 또 못 잡아요. 그러니까 같은 패라고 볼 수 있어요. 물가와 환율. 이걸 고려하면 금리를 인상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있겠죠. 그게 뭘까요? 주로 경기. 너무 강한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고 있고요.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23년에 그래도 1.7% 성장할 거야. 이렇게 전망했다가 이번에 1.6%로 낮춰 잡습니다. 또 경기 침체의 가장 중요한 경기 회복의 걸림돌. 뭐가 있냐면 바로 부동산이에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엄청나게 늘고 특히 분양이 안 되면 미분양 주택이 늘면 건설사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 분양 다 되면 돈 갚을게요 하는 자금 마련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PF라고 PF. 하죠. 그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쌓이는 거예요. 연체율도 늘어나고 그럼 이러면 건설사들의 부도로 연결된다든가 금융사의 어떤 부실로 연결된 이런 것들이 경기를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염려해서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려야 하지만 아무래도 네. 경기를 좀 살펴보다 보니 부동산 문제가 지금 맞아요. 심각해서 네. 부동산은 근데 비단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건설사와 그런 업계들의 그렇죠. 문제도 있으니 이걸 네. 다 고려했을 땐 한 텀 쉴까?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저는 금리를 인상해야만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어떤 금통위 위원들의 다수결로 합의된 결과는 어쨌든 동결의 무게를 둔 것이다. 동결의 무게를 둔 이유는 아마도 물가 환율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그 말인즉 네.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가 부동산이었다면 네. 부동산 시장이 조금 다시 살아나고 경기가 조금 풀리면 다시 또 인상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부동산이 이슈가 아니면 이제는 뭐를 중심으로 갈까요? 주로 물가 중심으로 가겠죠. 특히 예를 들어서 환율이 지금 1,310원을 뚫었는데요. 1,400원 언저리까지 간다. 이거는 굉장히 또 위험 신호가 맞아요.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역시 방어해야 되니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물가와 환율이라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계속 존재할 것인가를 지켜보면서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 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셨죠. 그 배경이 그런 겁니다. 저희 키워드가 금리 인상 끝
물음표인데 네. 끝이 아닐 아니다. 것이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얘기 나왔는데 그거랑 좀 연관된 얘기가 세 번째 나옵니다. 네. 보여주시죠. 청약 해지 러시. 어. 저 이거 기사 봤어요. 이제 청약 보셨어요? 통장들을 이제 다 네. 해지하신다고 네네. 청약 통장 혹시 있으세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세요? 네, 언젠간 그런데- 쓰겠죠. 예, 네. 언젠가 쓰겠죠. 그런데 말이죠.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7개월 연속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86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해약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지난 11월 마지막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51만 9천 명이나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치금. 예치. 그 규모가 5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아, 예. 결국 이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고 네. 건설 시장이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불쑥 뭐 이렇게 분양 받아봐야 분양 받자마자 가격이 또 조정될 수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남아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다 보니까 청약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될까, 물가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 생활비 자체를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네. 어쨌든 금리도 높고 대출금이 네. 높다 보니까 그걸 좀 땡겨서 쓰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네. 어쨌든 유튜브니까 제가 좀 편하게 이런 말씀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작년 10월에 경제전망서를 내면서 하나의 그 23년 경제를 이럴 것이다라고 표현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안타깝지만 모두가 가난해진다. 그래서 제가 출연한 여러 뭐 유튜브나 방송 중에 최대 조회수가 뭐 200만에 가까운 그런 영상들이 네. 주제가 뭐냐면 모두가 가난해진다예요. 아, 그래서 JTBC는 아니고 다른 방송국하고 그 다큐 기획을 했는데 역시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주제로 다큐가 나갔는데 나간 다음 날 조회수가 350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는 거예요. 공감을 하시니까. 공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그대로예요. 월급 안 주르셨잖아요. 소득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 그걸 실질 소득이라고 해요. 맞아요. 명목 소득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가난해지는 거고요. 이자 상환 부담은 커져요.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대출 규모가 2천조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2천조 규모 중에 78.5%가 변동금리 대출자예요. 그러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계속 쌓였죠. 그러니까 이자는 쌓이고 소득은 줄고 더군다나 자산 규모는 쪼그라들고 가난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부동산까지 무너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게 어쩌면 청약 통장을 해지한 게 가난해지고 있으니까 대출 받는 것보다는 이런 거라도 쪼개서 빨리 갚고.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혹은 뭐 생활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모두가 가난해진다. 되게 씁쓸한 얘기인 네, 것 씁쓸한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뭐 물론이고 뭐 소상공인분들도 힘드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월급 안 주는데요. 나는 뭐 고용 아주 탄탄한데요. 나도 뭐 공무원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여러분들조차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거니까. 예.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그대로라고 해서 안 가난해진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나오는 그 부동산 규제 같은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풀고 있잖아요. 네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규제 같은 것들도. 그래요. 그럼 그런 것들이 좀 부동산을 좀 시장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좀 된다고 좀 보세요? 도움이 안 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욕조에 찬물이 가득해요. 너무 차가워서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부어요. 그럼 이 물이 뜨거워집니까? 그렇진 뜨거워지진 않죠. 않죠. 미지근해질 수 덜 있겠죠. 차가워지는 거죠. 네, 그죠? 네. 이게 지금 아파트 전국 평균 매매 가격 등락률이 전주 대비 마이너스 0.5%까지 빠졌다가 지금 0.4 정도, 마이너스 0.4 요 정도까지 왔는데 이게 연착륙이에요.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만드는 것이지 경착륙하다가 갑자기 급등 혹은 플러스 반등 이런 것은 아니다. 시장의 기조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어쨌든 덜 차갑게 만드는 역할. 왜냐하면 정책만 가지고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요 사이드, 공급 사이드, 거시경제 사이드 여러 가지 정책과 함께 한 4가지 여러 변수군들이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플러스를 위해서 작용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요소가 플러스로 작용되지 않으면
이게 가격이 반등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약간 어두운 얘기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약간 숙연해지면서 네. 저기서 아침마당이냐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다 강해진다는데 제가 여러분 모두 강해진대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착잡해지네요. 네. 근데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청약 통장 괜히 해지했냐? 서울 추첨제 5년 반 만에 부활했다. 요거는 뭐예요? 그럼 이건 좀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추첨제 5년 만에 부활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거든요.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더 이런 금융부실이라든가 이런 위협이 더 커져요.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부의 대응책들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어두운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23년 경제를 바로 알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해보자라고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한 가지 더 어두운 얘기를 보태본다면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평년에 한 6만 호 정도를 유지했어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때가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그냥 시장 그 재고 정도로 남아요. 이때 매매 가격이 둔화돼요. 그러다가 미분양 주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지금 그게 증가한 게 이 기준선을 넘어서 증가해요. 6만 8천 호까지. 그러면은 이때 매매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했을 때는 이제 미분양 가구가 나오니까 그렇죠. 공급은 넘쳐나니 수요가 지금 그렇죠.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럼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 미분양 주택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쌓이는 과정인데 지난주에 우리 국책연구원이죠. 우리나라의 국토연구원에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얼마까지 늘어날까를 분석했는데 안타깝게도 최소 13만 호, 많게는 16만 호 와, 그럼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매매 가격이 조정됐는데 이게 바닥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닥이 아니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앞으로도 미분양 주택이 쌓여 나갈 것이다. 플러스 출산율 0.78명. 음, 멀리 봤을 땐 진짜 여러분 집이 더 많고 네, 사람은 없고 네, 암담한 얘기를 네, 하게 됐네요. 네.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런 현실일수록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현대인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경제를 짚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예. 힘든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꿀팁을 조금 네, 가져보고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뉴썰 다크 투어 특집이라는데 다크 투어 아니에요. 다크 투어 또 가시죠. 투로 넘어가시죠. 그때는 기회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네. 여러분 밖에 비가 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가 있는 사람들이 다 비 맞나요? 아니죠. 우산 안 들고 간 사람만 비 맞는 그쵸, 거예요. 그쵸. 비가 온다 안 온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럼 비 오면 비에 맞는 날씨에 걸맞게 내가 준비를 하면 돼요. 우산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온다고 정확하게 말씀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역사란 게 주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게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 거잖아요. 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또 돌기 때문에 네, 다시 또 좋은 날은 분명히 또 올 네. 수밖에 없다는 거. 네. 네,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매수 시점이 올 때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뉴스설에서 이제 안 나오실 거예요? 나오다가 네. 나오다가 매수 시점이 올 때는 네. 제가 적극적으로 뭔가 다른 옷을 입고 뭔가 희망찬 환한 옷을 지금도 입으시고 환한 네, 어두운 더 티 입고 오셨는데 위아래 대 하얀색을 입고 빨간색 입고 올까요? 네, 빨간 보타이에 흰 네. 뉴스설에서 의상을 준비해 주시면 그래요? 네. 피디님 바로 가능하다고 빨간색이 콜이 왔어요. 없어요, 네, 제가. 빨간 타이에 흰 옷을 입고 오는 그날 네. 매수 그래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경제 읽어주는 남자, 그게 괜찮나요? 경일남 네. 김광석 교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댓글을 저희가 하나 아까 꼽았기 때문에 하나 더 좀 꼽고 제 정리를 해보도록 상표권입니다. 하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저한테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이 쓰시더라고요.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무슨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따라했다고. 아닙니다. 누가 따라했는지 제가
누가 먼저 부동산 하셨어요? 읽어준 남자가 따라한 거죠, 저를. 아, 그래요? 네, 두 당연한 분의 거죠. 원만한 합의는 둘이 친한데,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동생이 저를 따라한 거지. 동생은 동생이고 어쨌든 네. 이 경쟁 사회에서는 어쨌든 형 아우가 어디 있습니까? 구독자가 형님이니까. 그럼 형님이죠. 부익남이 형님이니까. 만나면 부익남을 두 분이 형님으로 아무튼 보시죠. 원만한 합의 알아서 네. 잘 하시길 바라겠고 이 저는 얘기 댓글을 괜찮습니다. 꼽아야 되니까. 예, 꼽아주세요. 자, 댓글 보면 제로노스님 진짜 동태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 너무 비싸요. 게다가 수입인데 동태에 대한 얘기를 좀 남겨주셨고요. 중요한 포인트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동태를 거의 전액을 수입합니다. 근데 그 수입액의 98%가 어디? 러시아산이에요. 러시아. 그래서 이 명태값이 치솟은 거예요. 공급 차단되니까 초반에 2022년 1, 2월 달에 이 유통업자들이 사재기 한 거예요. 비싼 값에라도. 근데 동태는요 3년 정도 얼려서 유통되거든요. 그 비싼 값에 지금 유통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동태에서 많은 네. 수익을 올리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정구님. 정구님이 청약 통장은 큰 메리트가 없어요.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올리비아 소노비님이 물가, 환율, 금리 모두 높아지는데 대책은 있나? 있습니까? 이 거시경제 여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모니터링하자 이거야. 날씨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자. 경제 여건, 거시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그에 걸맞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이다. 주식 안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저축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액션을 그 여건에 맞게 하자는 것이지 금리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 발생하는데 내가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나요? 금리 올라가는데 내가 금리를 막을 수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건의 변화를 알고 대응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노유정님, 요분 좀 질문이 좋아서 네. 이분께 읽어드리고 선물 드릴게요. 네. 틈새 시장을 노려 오히려 반대로 지금 청약을 드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정말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 네. 웃고 말씀하시는 건 네. 지금 저희 네, 호주가 아닙니다. 구독자를 아닙니다. 비웃으신 건 아니죠? 공감한 겁니다. 공감한 것이다. 공감한 거. 진짜 이거 노유정님이 해석해 주세요. 공감의 웃음입니다. 근데 청약 통장 좋습니다. 23년 올해까지는 저축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 금리가 통상적인 다른 통장의 금리보다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청약 통장 좋습니다. 근데 그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 분양받으시라는 말씀은 아닌 거죠. 그 말씀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나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저축액을 늘려나가는 건 추천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노유정님, 만약에 마음이 좀 놓여오셔도 저희가 보내드릴 영화 예매권, 영화 보시면서 그 놓여움을 조금 오해를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와 함께 오늘 뉴스를 해봤습니다. 내일은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요것에 관한 썰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네. 또 오실 거죠? 더 올게요. 왜 자꾸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거짓말하실 때마다 한번 웃음하시는군요. 한번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공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